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유동성이 부족한 중국, 알리페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금 상품 퇴출 300조 원 회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자금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국 핀테크 업체들에게 자금 회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자금성의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져 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중국의 많은 핀테크 사업체들에게 25일 날 신규 고객과 관련한 은행 예금 상품 모두를 철회하고 있다고 테크노드는 28일 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투입되어 있는 자금만 약 2조 위안, 한국 돈으로 346억 원 정도 예금이 돼 있고, 이것을 이제는 중국 중앙은행과 각 지방은행에서 집중 애탁을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은보감회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에서 지난 15일 날 인터넷을 통한 시중은행의 개인 예금 업무 규제에 관한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이 대부분이 뭐냐면, 상업은행은 비자형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정기 예금과 당좌 수의 예금 업무를 할 수 없다.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상업은행이라는 것은 지금 중국의 은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비자형 인터넷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핀테크 업체. 핀테크 업체라고 대부분이 어떤 것을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곳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은행 예금 업무들이죠. 자, 계속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5일 날 저녁에 알리페이, 징동금융, 디디금융, 텐신금융, 두샤오만금융 등 인터넷 플랫폼의 은행 예금 관련 상품들이 전면 퇴출당했어요.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들을 통해서 은행 예금들이 다 이동이 됐어요. 이동이 되고, 그래서 알리페이로 들어가고 위챗페이로 들어가고, 아니면 핀테크 사업에 연동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이제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그 예금 상품들을 판매를 했는데, 이 예금 상품들이 그 일반 은행에 가서 예금 상품을 하려면 작업이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리페이나 징동금융이나 디디금융이나 텐신금융이나 두샤오만금융, 바이두금융이라고 했죠. 바이두금융들에 대해서, 아니면 위챗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이미 이들의 자료가 여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사는 것이 굉장히 쉬웠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들 업체를 이용을 했지만, 이제는 각 금융사 아니면 그 중앙은행 이곳에 가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은 이전에 은행들과 중앙은행에서 연결해서 은행 업무를 대행했던 업체예요. 대행이라고 일단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행을 했는데, 이 대행을 했던 것이 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붐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았죠. 이들은 은행들의 상품을 대행했던 이유는 간단하게 서류 작업으로 쉽게 은행 상품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당초 지난해 12월 달에 시작이 되었지만, 당시 플랫폼에서는 신규 예금 상품만 중단을 했어요. 이미 상품을 보유한 고객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1월 25일 날 이 조치가 취해지면서 완전 전면 철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12월 조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매한 예금 은행에 대한 신규 구매를 늘릴 수 있었어요. 새로 예금 상품만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예금 상품은 계속적으로 신규 고객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당시 엔트그룹은 12월 18일 제일 처음 알리페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 예금 상품 구매 업무를 폐쇄하자 다른 플랫폼도 뒤따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징동닷컴은 12월 20일 공고를 통해서 상위 인터넷 예금 상품의 신규 가입은 중단하고 해당 상품의 신규 구매를 중단한다고 하면서, 해당 상품은 이미 구매한 고객들만 볼 수 있으며 이미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에 대해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매했던 사람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운 조처를 취하면서 이 예금 상품을 샀던 이 사람들은
다시 은행에 가서 다시 수신을 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중국 은행 당국이 이들의 자금을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눈독을 들이냐? 중타이 증권의 분석가 다이즈펑 팀이 2020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플랫폼의 예금 규모를 대략 1조에서 2조 위안에 달한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즉 거대한 자금이 이들 업체에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있는 돈들을 우리가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일주일 전, 지금 22일 비은행 결제 서비스 플랫폼 고객 예탁금 관리 방법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독점적이라는 이유로 비은행 결제 서비스 플랫폼의 예금 전액을 중앙은행과 특정 상업은행에 집중 예치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중앙은행은 비은행 결제 서비스 플랫폼이 결제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밝히면서 만약 인정받으면 해당 플랫폼을 분리시킬 수 있고 이 분리시키면서 이 돈들을 우리 중앙은행에 애치를 시켜놓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애가 지금 알리페이입니다. 알리페이는 최근 은행카드 대금 환전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는데 이 기능이 결제 서비스 플랫폼 예금 집중 예탁 계좌에 속하며 기존의 거액 충전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대량 이체 및 충전 가입자들을 위한 기능이었어요.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하자면 알리페이가 이러한 기능의 카드를 선보였는데 이것은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체도 가능해요. 예금 이체를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의 역할을 그대로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충전 방식은 알리페이에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서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결제 서비스 플랫폼 예치금 집중 예탁 관리를 선택을 하고 지점은 알리페이 예치금 계좌를 선택하는 식이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예금주는 결국 자기 은행 카드에 있던 돈을 알리페이의 예금 집중 예탁 계좌로 옮기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은행에 있어요. 은행에 일단 돈이 있는데 이 은행 돈이 알리페이로 이동을 시킨다라는 거죠. 이 알리페이로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에 있는 돈들이 알리페이로 이동을 시킨다? 수탁 보유고가 은행에서 줄게 되죠. 수탁 보유고가 줄게 되면 은행의 그 자산 건전성이 줄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알리페이만 배불리 먹여 살리겠다?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리페이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위챗페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행 업무를 대신하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중국 은행협회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중국에만 한정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죠. 카카오뱅크가 생기면서 카카오페이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카카오페이 엄청 커져가고 있죠.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알리페이의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은행 돈이 알리페이에 그대로 수탁으로 돼버리는 것이니까. 이번에 발표된 중앙은행의 비은행 결제 서비스 플랫폼 고객 예탁금 관리 방법에 따르면 예금주는 사실상 자신의 돈을 전부 중앙은행이나 특정 상업은행에 집중 예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알리페이에 이렇게 돈이 수탁이 되었던 것이 다시 원상태, 원래 은행이나 아니면 상업은행, 지방은행 이런 곳에 다시 재분산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발표의 의의를 한번 보면 허베이대 금융학자 순따리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저축이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알리페이를 예를 들었지만 알리페이에 돈이 수탁고가 지금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은 이는 다시 은행의 수탁고가 줄은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만큼 은행 입장으로는 굉장히 어려져 가고 있고 이전에 은행에 예금을 많이 했던 중국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점점 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나 아니면 징동닷컴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되죠. 말하자면 소비적인
소비적인 집중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터넷 금융 플랫폼이 생긴 뒤에 중국은 줄곧 민간의 저축량이 계속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죠. 중국인은 저금을 굉장히 좋아하니 말이죠. 이 엄청난 저축량을 시중 유통자금으로 만들어야 수확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그리고 소비를 증진시키는 이러한 것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중국의 저축량은 2004년 이후로 급격히 떨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중국 국민의 평균 저축액은 5만여 위안으로 일반 국가보다 적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블룸버그 통신도 지금 중국의 유동성 부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중국의 유동성 부족이 결국은 중국의 그 금융의 허약함을 지금 보여준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예금을 하지 않고 다른 데에 돈을 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돈들이 거의 대부분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해 8월 초에 중국 공산당 중앙은행은 5천억 달러가량의 유동성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요. 화요일이었던 26일 중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번 증시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중국의 자금 부족 때문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나섰어요. 중국 새해가 다가오면서 시장은 중국 공산당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유지하거나 순투입을 눌릴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최근 유동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흥업증권 리위농 애널리스트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통화 긴축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통화량이 증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늘어나죠. 그러면 달러화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달러화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은 외국 자본이 중국의 산업체들을 먹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 의미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지금 달러화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달러화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다시 달러화가 올라간다면 다시 그 달러화로 변환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다시 어려워져 간다는 거죠. 또 달러화가 또 떨어지는 시기가 올 텐데 이때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미중 갈등의 고조로 인해서 자금 경색이 극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자금 경색은 지금 굉장한 상황에 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지금 상황이 예상보다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금이 묶여있는 돈, 특히 인터넷 플랫폼에 묶여있는 돈을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이번에 알리페이가 중국 공산당의 그 금융 제재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거죠. 지금 중국이 금융 개방이 완전히 돼버렸어요. 거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유동성을 늘려서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유동성을 늘리게 되면 또 다른 악순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늘리는 것보다 이 돈을 이용해서 다시 금융기관이 그 기업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가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같이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